부모님께 참치 드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빼세요.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잠깐 영상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부모님의 1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참치가 위험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건강을 위해 생선을 사드립니다. 단백질 드셔야 한다고, 생선이 몸에 좋다고. 명절 때마다, 부모님 생신 때마다 참치 선물 세트 사들고 가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비싼 참치회 사드리면서 효도한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선이 어르신들께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드시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좋다고 믿었던 그 생선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생선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생선을 대신 드시면 좋은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왜 노인분들에게 생선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뒤의 내용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이면 최대 40%의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문턱 하나, 계단 한 칸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가 직접 충격을 받습니다. 노인 골절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넷째, 심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밥 먹기, 혼자 옷 입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시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60kg 노인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소고기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됩니다.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선은 육류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포화지방이 적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은 포화지방이 적어서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관절 염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딱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의사들도 영양사들도 노인분들에게 생선을 권합니다. 생선 드세요. 생선이 좋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생선이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생선. 과연 뭘까요?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가요? 참치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참치가 고급 생선 아닌가요?
참치회가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참치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오메가3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입니다.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이요? 수은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은은 자연에 존재하는 중금속입니다. 원소기호 Hg, 원자번호 80번.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죠. 옛날 체온계에 들어있던 은색 액체, 그게 수은입니다. 수은은 원래 자연에 소량 존재합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문제가 커졌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공장,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수은이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 수은이 비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간 수은은 미생물에 의해 메틸수은으로 변환됩니다. 이 메틸수은이 정말 위험합니다. 일반 수은보다 독성이 훨씬 강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메틸수은이 바다에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 메틸수은을 흡수합니다.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습니다. 작은 물고기 몸에 수은이 쌓입니다. 그 작은 물고기를 중간 크기 물고기가 먹습니다. 수은이 더 쌓입니다. 그 중간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수은이 더더욱 쌓입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을 올라갈수록 수은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참치는 먹이 사슬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참치는 바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형 어류입니다. 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상어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치는 작은 물고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0% 이상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치는 오래 삽니다. 참다랑어의 경우 수명이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동안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수은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의 수은 농도는 다른 생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은 생선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참치가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눈다랑어가 있습니다. 비가이 참치라고도 하죠. 이건 수은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눈이 크고 몸집도 큰 참치입니다. 고급 횟감으로 쓰이죠. 참다랑어가 있습니다. 블루핀 참치라고도 합니다. 가장 비싼 참치죠. 이것도 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황다랑어가 있습니다. 옐로우핀 참치입니다. 중간 정도의 수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랑어가 있습니다. 스킵잭 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캔의 원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다랑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먹으면 수은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수은을 어느 정도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에서 걸러내고 대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은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수은이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계속 쌓이게 됩니다. 둘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은을 무독화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셋째,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메틸수은은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뇌혈관 장벽이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대부분의 독소는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틸수은은 이 장벽을 슬쩍 통과해버립니다. 뇌에 들어간 수은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집중력이 감소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심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은 중독과 초기 치매 증상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미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수은은 치명적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면역체계 약화입니다. 수은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감기가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폐렴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다섯째,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은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심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여섯째, 신경계 손상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떨립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시력이 나빠집니다.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와 노인에게 참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대형 어류 섭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발이 자주 저리다. 손끝이 찌릿찌릿하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른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말이 어눌해졌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말을 더듬는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눈이 침침하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 자꾸 휘청거린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갑자기 화를 낸다. 이유 없이 우울해한다. 예전과 성격이 달라졌다. 피로감이 심하다. 항상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금속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참치회, 참치 스테이크, 참치 김밥, 참치 샐러드, 참치캔 등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남성이 건강을 위해 매일 참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요. 의사가 생선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은 겁니다. 몇 달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가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매일 참치를 먹는다는 말에 혈중수은 농도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수은 농도가 정상의 10배였습니다. 10배요. 완전히 수은 중독 상태였습니다. 참치 섭취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손 떨림이 줄었습니다. 기억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참치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매일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쌓이는 수은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몇 년간 먹으면 그것도 축적됩니다. 노인분들은 배출이 잘 안 되니까요. 참치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이유로 피해야 할 생선들이 더 있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상어입니다. 상어는 바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더 높습니다. 요즘 상어 스테이크나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인분들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어 간유도 조심하세요. 황새치입니다. 스워드피쉬라고도 하죠. 칼처럼 긴 주둥이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황새치도 대형 어류라서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로 가끔 나오는데 역시 피하시길 권합니다. 옥돔입니다. 타일피쉬라고도 합니다. 특히 멕시코만에서 잡히는 옥돔은 수은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옥돔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자주 드시는 건 피하세요. 왕고등어입니다. 킹 매커럴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고등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왕고등어는 수은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는 건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오래 살았다는 건 수은이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청새치입니다. 말린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대형 어류입니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어 중에서도 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바다농어 중 대형인 것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기가 크고 오래 사는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먹이 사슬 위쪽에 있는 생선일수록 위험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고 수명이 짧고 먹이 사슬 아래쪽에 있는 생선은 안전합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생선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고등어입니다. 일반 크기 고등어. 왕고등어 말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낮으면서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에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정말 훌륭한 생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단,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해서 드세요. 자반 고등어는 소금이 많으니까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꽁치입니다. 꽁치도 작은 생선이라 수은 걱정이 적습니다. 가을 꽁치구이 정말 맛있죠? 지글지글 구워서 무 갈아 넣은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뇌 건강, 심장 건강, 관절 건강, 피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양식 연어도 야생 연어도 모두 괜찮습니다. 양식 연어가 야생보다 오메가3가 적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충분합니다. 걱정 마시고 드세요. 정어리입니다. 작은 생선인 정어리도 아주 좋습니다. 수은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을 수 있거든요. 통조림 정어리도 좋습니다. 멸치입니다. 멸치야말로 최고의 안전한 생선입니다. 작은 생선은 먹이 사슬 아래쪽에 있어서 수은 축적이 거의 없습니다. 멸치볶음 좋습니다. 멸치국수 좋습니다. 멸치 육수 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도 엄청 많습니다. 조기입니다. 조기도 비교적 안전한 생선입니다.
굴비 좋아하시는 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조기, 명절에 드시는 굴비 다 좋습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갈치입니다. 갈치도 중간 크기 생선으로 적당히 드시면 좋습니다. 갈치조림, 갈치구이 다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삼치입니다. 삼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삼치구이, 삼치조림 맛있죠? 오메가3도 풍부하고 수은 함량도 낮습니다. 청어입니다. 청어도 안전한 생선입니다.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겨울철 과메기도 건강에 좋습니다. 오징어, 낙지, 문어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선은 아닙니다. 연체류죠. 하지만 이런 연체류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타우린도 풍부해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낙지볶음, 오징어볶음, 문어 숙회 다 좋습니다. 새우, 게, 조개류도 좋습니다. 갑각류와 조개류도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새우, 꽃게, 대게, 바지락, 홍합, 굴 다 좋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안전한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멸치 같은 것들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오메가3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치캔 같은 것들이요. 가다랑어로 만든 일반 참치캔 말입니다. 한 달에 1번에서 2번 이하로 줄이세요. 아예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꼭 드셔야겠다면 소량만 가끔만 드세요. 피해야 할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다랑어, 참다랑어, 황새치, 상어 같은 것들이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날 한두 점 드시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입니다. 석쇠에 굽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됩니다.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생선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찜도 좋습니다. 생선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노인분들에게 딱 좋은 조리법이죠. 조림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짜지 않게 조리하세요. 피해야 할 방법은 튀김입니다. 생선가스, 생선튀김은 가급적 피하세요. 고온에서 튀기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지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고혈압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대부분 혈압 관리가 필요하시잖아요. 생선에는 어떨까요? 신선한 생선에는 영양소 파괴가 적어서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아니사키스 같은 위험이 있거든요. 드시더라도 위생적으로 관리된 곳에서 신선한 것만 드세요. 횟집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참치회, 황새치회는 피하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참치를 많이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서 수은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장 참치 섭취를 중단하세요. 더 이상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섬유질 섭취를 늘리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있는 섬유질이 장에서 수은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해조류가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것들이요.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셀레늄을 섭취하세요. 셀레늄은 수은과 결합해서 독성을 줄여줍니다. 수은 마이너스 셀레늄 복합체를 형성해서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브라질너트에 셀레늄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12알이면 충분합니다.
달걀에도 셀레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버섯에도 있습니다. 마늘을 드세요. 마늘에 있는 화합물이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수은과 결합해서 배출을 촉진합니다. 마늘은 다른 건강 효과도 많으니까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고수를 드세요. 코리앤더라고도 하죠. 향이 독특한 그 채소입니다. 고수도 중금속 해독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능하면 드셔보세요. 쌀국수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클로렐라를 드세요. 클로렐라는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입니다.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을 통해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게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세요. 땀을 흘리세요.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 사우나를 하면 땀을 통해서도 수은이 일부 배출됩니다. 물론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혈중 수은 농도 검사를 받으세요. 머리카락 검사로도 수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킬레이션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킬레이션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생선은 참치입니다. 수은 함량이 높아서 뇌 건강, 신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눈다랑어, 참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는 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상어, 황새치, 왕고등어 같은 대형 어류도 피하세요. 크기가 크고 오래 사는 생선일수록 수은이 많습니다. 셋째, 대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을 드세요. 수은 걱정 없이 단백질과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선들이 오히려 더 몸에 좋습니다. 넷째, 생선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안전한 생선 위주로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다섯째, 이미 수은이 걱정되신다면 참치 섭취를 중단하고 섬유질, 셀레늄, 마늘, 해조류 등을 드세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리세요. 형제 자매들과도 나누세요. 이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보셨을 수도 있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야 손주들이 행복합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 꼭 가족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공유해주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